자, 벌써 10번째 시간이에요. 하루하루가 모이고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꾸준히 쓰신 분들은 64번째 날이 될 거고요. 중간중간 빠지신 분들은 또 저마다의 속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더 사람 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마다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나의 일상들을 계획해 나갈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구나. 어떤 상태가 되면 내가 좀 뭐라고 하죠? 번아웃이 오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신호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저는 굉장히 오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으나, 오크는 아니어서, 아니긴 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에너지 그 기준들이 있어요. 요 상태가 오면 뭘 할 거야. 요 상태가 오면 뭘 할 거야.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 상태로 안 가게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해나갈 수 있어요. 음, 예전에도 어떤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상담과 치료를 할 때 초반에 가장 많이 염두를 뒀던 게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게 상담자나 모든 직업군이 가지고 있는 상도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비스 제공자의 도덕, 그 나름대로의 양심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에너지들을 어디까지 즐겁게 쓸 수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균형이 깨지려고 할 때 어떻게 복구를 시키는 것들을 계속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도 말했지만 너무 긴 회복기가 필요하다는 건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일이 내일이 아니거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상담을 하다가 이 일이 내일이 아니라고 여길 때는 대체적으로 진짜 자기 일이 아니라기보다는 뭔가 자꾸 내 삶에서 그러니까 내담자와의 관계나 이 일이 뭔가를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다루면 다시 이 일을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이것 매주 이렇게 자기를 통찰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건 사실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 길을 헤매게 됩니다. 어, 하더라도 길을 헤매게 되긴 하는데 그게 더 많이 헤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덜 헤매고 더 잘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기후 같은 거 없기는 해요. 물론 이거 자체가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 10번째 만남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따라왔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냐면 기본적으로는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좀 특별한 감사를 할 거예요. 이걸 제가 못 바꿨네요. 10회차 미션인데. 자, 특별한 감사는 앞서 살짝 보여드렸지만 약간 감정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주는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할 거라서 오늘은 특히 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를 한번 계속 살펴볼 거예요. 자, 지난 한 주 우리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약간 좀 웜업이래. 좀 약간 쉬어가는 개념으로 5분 동안 감사하기 만트라를 계속하는 것들을 실습을 했었죠. 혹은 이제 다른 미션들 하고 있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건데요.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한 한 주의 내 마음은 어떨지. 이것들도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강박감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상의 느낌들을 또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어떤 상태들이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느낌, 감정들은 어떠했나요? 하든 하지 않든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차려보고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고 오늘 실습들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두 분만 합시다. 나누기. 왜냐하면 오늘 조금 저 실습이 약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레몬가스님 해주세요, 그냥. 늘 하는 대로 1등으로 해줘요. 오늘 안 해주려고 했는데 하지 말고 오늘 해줘요, 빨리. 저 해요? 네, 하시라고요. 편하게 해요. 1등으로 해라.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추가됐던 미션이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아, 감사하기, 그냥, 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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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그냥 랜덤으로 하거나 뭐 특정 대상 생각해서 하거나. 맞아요. 그거, 그 화요일 날 그거 듣고, 수요일 날 한 두세 번 하고 그 뒤로는 못 했는데, 어, 이렇게 같이 할 때는 그게 되게 파워풀했는데, 혼자 할 때는 그만큼 파워풀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사실 하루 동안에 이 카페 들어가서 감사일기 3개 쓸 때만 감사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한 이틀은 차에서 운전할 때도 감사합니다 계속 해보고, 그냥 이제 이 글 안 쓸 때도 그냥 좀 여유 되면 그냥 마음속으로 뭐 사무실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감사하는 시간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네. 음, 좀 더 늘려가려고 합니다. 음, 잘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선은 감사가 조금 더 늘었다, 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함께 할 때 희한하게 더 파워풀하죠. 음, 이게 바로 집단이에요. 집단의 힘이에요. 치유는 개인으로도 일어나지만 함께 있을 때 더 파워풀해요. 그래서 사실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똘똘이 내담자라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상호 욕동이 있거나 함께 할 때 훨씬 더 자기를 잘 들여다보고 또 긍정적인 작업을 할 때도 훨씬 더 많은 공명과 증폭의 경험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함께 할 때는 사실은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이때는 이걸 한다고 이미 나는 내 마음의 의도가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는 것들이 훨씬 더 파워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혼자 배치플라워를 찾을 때보다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으로 있을 때도 그분은 훨씬 더 뭔가를 잘하는 일이 마찬가지로 일어날 거예요. 꼭 이게 뭐 일대 다, 뭔가 다수 안에 있는 것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개인 상담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걸 잘 알아차리셨네요. 감사하고요. 자, 또 다른 한 분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정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돼요? 아, 네, 저는 마음이 좀 가벼워져서 쉬고 와서 잘 지냅니다. 좋은 이야기죠. 네, 특별하게 그리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예,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좀 좋습니다. 음.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편안한 한 주를 보냈잖아요.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음.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묻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힘드니까요. 이걸 매일 하는데요. 언제까지 뭐 해야 돼요? 선생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할까요? 병희생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야, 언제까지 해야지? 야야. 평생? 평생. 야. 오, 지금 힘들죠? 근데요, 좋아져도 평생 하셔야 돼요. 야, 신난다. 평생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병생? 선생님, 지금 제가 되게 힘들어서 감사하는데요. 좀 괜찮아졌거든요. 이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 아무리 해도 힘들지 않을 때까지. 아무, 그래서 이게 진짜 그거를 느꼈거든요. 이제 그 능력치라고 해야 되나? 내가 내 일을 하고 내 주변에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또, 이제 온라인 상에서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뭐 이제 그런 감사 얘기 서로 읽고 댓글도 달고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감정 에너지를 쓰는 게 어디까지가 가능한가, 이게 몇 사람까지가 내가 가능하고 어느 만큼의 그게 가능한지가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근데 이거를 만약에 상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뭐 아프든 컨디션이 좋든 뭐 일이 바쁘든 아니든 어느 정도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선생님 아직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해주셨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어, 뭐 하나 안 하나 익숙할 때까지. 근데 이제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때까지 감사를 안 하셔서, 대단히, 이렇게 뭔가, 삶의 행복도를 떠나서 그러면 삶을 못 살아오셨나요? 삶을 살아내지 못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니잖아요. 감사 안 하고도 이때까지 나름 어떻게든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감사 안 해도요, 시의 순간도 있고, 희노애락을 다 우리는 겪었어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할 때는 그것을 어떤 이유로 어떤 의미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이라든지 감사라든지 배치플라워를 힘들 때 주로 하는 거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자기가 편안해지면 그것을 안 해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그거 안 한다고 갑자기 삶이 막 불행해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혹자는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좀 환자다, 아프다, 힘들다. 예, 그런 관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힘드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때 더 행복감을 더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어쩜 더 확장되는 관점들을 가지지 않게 되면 감사나 배치나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순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해 봐야 될 때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자꾸 우리는 그게 꼭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상담이나 행동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삶에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못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이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소위 평생도 가능한 거죠. 사실 근데 삶에 받아들이면 평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는 것처럼 기분 좋을 때는 뭐 안 하다가 뭐 새로운 거 도전할 때는 뭐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그게 그냥 배워버리게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행위를 하는 것, 이 행위의 의미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감사를 시작했던 게 음, 그 당시에 감사가 유행이었나 보죠. 뭐. 2007년, 8년도에 감사가 유행이었나 보죠. 우선 되게 막 그렇게 감사 충만해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너무 옛날 일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뭔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했는데, 뭐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하는데, 뭐, 이 감사일기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저항은 전혀 없긴 한데, 근데 지금은 했을 때가 그래도 내가 하루를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기분 전환이나 생각 전환, 좀 더 안정화되는 부분을 분명 일조한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어, 배치는 그냥 사실 뭐 그냥 생활 속에 있는 거라, 따로 막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실 너무 오래 해서 너무 당연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 음.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런 생각도 없어요.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념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다른 생각이 없어요, 별로. 약간 밥 먹는 거랑 비슷해요. 뭐 되게 특별한 생각을 의미로 부여하지 않고 하고 있는 상태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전에는 그런 고민들을 했던 시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근데 사실 이게 내담자들이자 환자들한테 배우는 건데요. 제가 먼저 이걸 생각해 본 건 아니고요. 저는 생각보다 좀 단순해서 시작하면 계속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선생님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건 왜 해야 되나요?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이걸 계속 한다는 건 제가 아직 안 나았다는 의미인가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 만나게 될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하든 하지 않든 한번 느껴보셨으면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정답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한 답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자, 한번 어쨌든 또 어느 정도의 생각들을 한번 갈무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졌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드디어 준비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해요. 무엇을? 짜잔! 오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과 관련된 기억을 가지고 기억과 감사 작업을 결합해서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 자, 심플하게 할 예정이에요. 심플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혼자서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완전 심플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우선은 배치플라워 키트가 필요해요. 어, 가급적이면 가이드라인은 이거예요. 특히 이제 배치플라워나 뭐 감정 조절 작업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긴 한데 이런 작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불편함이 5 이하로 느껴지는 사건. 근데 보통 사건엔 사람이 있죠. 이제 같은 동일 인물이라도 매일 888, 999, 1010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대상이라도 어떨 때는 3, 어떨 때는 7, 어떤 때는 5, 어떨 때는 9,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하면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건을 먼저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이벤트에서, 그 에피소드에서 불편함이 5 이하로 느껴지는 작업을 먼저 웜업, 이게 연습하는 거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걸 권해드려요. 뭐 아니면 오늘 회사에서 오늘 하루 누가 빡치게 한 것, 뭐 이런 걸로 시작하셔도 돼요. 아니면 오늘 나를 불안하게 한 것, 뭐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자, 가벼운 걸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그게 좀 편안해지면 난이도는 높이면 되니까요. 알겠죠? 자, 배치 플라워를 옆에 챙기고요. 필요하면 레메디를 드세요. 참고로 또 너무 심한 거 선택하고 또 막 오늘 밤 힘들어 하셔도 돼요. 제가 힘든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니까 알아서 적당히 하고 적당히 마셔요. 자, 그러니까 바로바로 드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따라오세요.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과 그 관련 인물을 한 명 선택할 거예요. 자, 불편함이 5 이하로 느껴진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여러분의 오늘의, 내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이에요. 선택하셨으면 알려주세요. 명세임은 했고. 선택하셨어요? 오케이. 5 이하 사건이 생각이 안 나요. 왜, 팀장님?
아, 팀장님도 좀 7, 8인가? 햇반을 다 가져간 팀장님은 노 구마 자, 은정님도 있고, 팀장님 7, 8이야? 어. 자, 어쨌든, 오케이, 좋아요. 어. 자, 다들 하셨으니까, 윤정 선생님과 저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영쌤도. 자, 지금 그 작업, 그 사람을 살짝 떠올려 봤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면 레베디를 드세요. 지금도. 나중에 드시지 말고. 지금 살짝 떠올렸을 때 생생하게 말고 그냥, 저 사람 작업을 해야지! 라고 인식했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을 인식하시면서 지금 레메디를 드세요. 원샷 하지 말고, 물을 좀 나눠서 한 2번, 또 필요하면 3번. 한 번만 먹고 넘어가도 될 사람 한 번, 아니면 2번에서 3번 정도, 3모금 정도 나눠서 드시고요. 호흡을 같이 하십시오. 한 모금 먹고, 호흡하고, 한 모금 먹고, 호흡할 거예요. 지금 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더 해가면서 레메디 하나씩 더 할 거예요. 지금 뭐, 한두 개로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가봅시다. 아직 상상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인물에 관한 치유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반응들이 인식될까요? 이제 할 거예요, 뭔가를. 이제 할 거예요. 아직 상상하지 말고 하긴 할 건데, 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들이 인식되나요?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떠오르는 느낌들이 있으면 그 레메디를 마찬가지로 더 추가하고, 복용하고, 호흡하고, 복용하고, 호흡하고. 어, 뭐, 사람에 관련돼서 하시면 좋긴 한데, 오늘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한번, 뭐, 그렇게도 한번 해보십시오. 앱 개발에 관련된 건, 어쨌든, 우선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이제 그 대상에 대한 뭔가를 하긴 할 거라서, 뭐, 사건을 하셔도 되긴 하긴 하지만. 자, 음. 자, 불편함이 7 이상이 되면 바꾸시고요. 아니면 복용할 거예요. 자, 가급적이면 5, 6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편안하게 하거든요. 자, 이제는 눈을 감고요. 그 사람과의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처음에 떠올렸던, 선택했던 특정 에피소드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고요. 그 사람이 있고요. 내가 있네요. 보통 상대방을 X라고 하면 X는 우리에게 한 번만 빡침이나 슬픔과 좌절감을 주지 않아요. 반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특정 하나의 에피소드를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줄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단순하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4분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말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자, 그냥 그때의 나를 떠올려 보고 제가 하는 말을 속으로 따라 하셔도 되고 소리내어 따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때의 나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해보죠. 사랑하는 나야, 고마워. 그 순간을 잘 견디고 버텨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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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나야, 진심으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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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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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사랑하는 나야, 진심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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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사랑하는 나야, 정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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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너가 존재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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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사랑하는 나야, 정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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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사랑하는 나야, 진심으로 고마워. 남들은 몰라도 우린 알잖아. 정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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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그렇게 있어줘서, 그렇게 버텨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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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그냥 고마워, 그냥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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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내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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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늘 무언가를 해내야지만, 잘 해내야지만 우리는 고마움을 받을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순간순간 살아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것 같아. 늦었지만 그 시간들을 이겨내주고 버텨줘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 너가 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고마워.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야.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조금은 더 받아들일 수 있으면 기쁠 것 같아. 내 삶의 한순간에 어쩌면 어두웠던 그 순간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외롭고 괴로웠던 그 순간을 살아내주고 버텨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진심으로 감사해. 정말 고마워. 그렇게 그때의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그때의 나를 꼭 한번 안아주세요.
대단히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순간에 나는 괜히 마음이 언짢거나 불편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겠죠. 우리는 그 풀리지 않은 감정을 견디고 안고 살아온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들을 좀 더 섬세하게 알아줄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들을 알아주고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 그 기억 속의 그 아이들은 성인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뭔가 남아있는 불편함들, 인식되는 감정들이 있다면 눈을 뜨고 그것에 맞는 레메디를 같이 좀 더 복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메디를 조금 더 드셔도 돼요. 그때 내가 좀 더 괜찮은 분들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거예요. 천천히 레머디를 드시면서요. 이거는 옵션이에요. 기억 속의 그 상황들, 그 사람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 거예요. 그 사건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훈이라는 건 꼭, 이걸 배웠어라는 게 꼭 좋은 것을 배웠어가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표현하면 오해가 생기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면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는 반면교사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건에서 그 사람에게 얻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만약 없는 분도 계세요. 억지로 교훈을 만들려고 하진 마세요. 만약 있다면, 그리고 그 교훈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볼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만 따라해 주세요. 당신으로 인해 그때 내가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선 감사해요. 당신의 행동이 정당한 건 아니지만 그 기억에서 그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요. 당신이 모두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무조건 당신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자, 천천히 호흡을 하시고 또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고 인식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인식이 되고 내 마음은 또 그 기억 속에 내가 있고 걔가 있잖아요. 그 사람 있잖아요. 내 마음은 또 어떻고 그 사람은 좀 어떤가요? 지금은? 예, 예, 예. 예, 예, 예. 기꺼이.
이거, 이거, 네. 오늘 연습도 엄청 저한테는 파워풀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저희 팀장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낮에 팀장님이랑 이제 저희 팀이랑 회의를 할 때, 그분이 항상 회의를, 그러니까 딱 간결하게 필요한 것만, 요점만 얘기해서 회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되게 막 길게 회의를 항상 가져가세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회의가 길어졌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짜증이 났지만 버텼던 저 자신에게 감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게 떠올랐는데, 어, 일단 되게 깊은 통찰을 그 팀장님으로 해서 제가 얻은 통찰은, 내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아예 시, 불편하다고 말조차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 내가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은 조금 들어줄 수도 있는데, 이미 그냥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아예 그 나의 불편함에 대해서 고치려는 시도 그 사람한테 그거조차 안 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음. 그래서 그게 되게 팀장님한테 감사하다고 했고, 그게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아빠랑 연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한테는, 어, 그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이 조금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도 그러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하는 훌륭한 경험을 하셨군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것들이 드러나고요. 그렇게 되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통찰들이 생기고 나니까 좀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죠? 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남아있는 혹시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또 들어보시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앞으로 나갈 거는 뭐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한테 만약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느껴지는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레미디를 또 먹어보면서 시도를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상상으로는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 나중에 시도를 하는 게 더 적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그런 다음 스텝으로 또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기억도 떠올랐어요. 전에 한번 되게 작은 거를 팀장님한테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고쳐지는구나라는 것도 그 경험이 있는데도 잊고 있다가 그것도 같이 떠올랐어요. 음. 오, 그러니까요. 오, 멋지네요. 좋네요. 자, 다른 분들도 좀 나눠주시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나눠주실 건가요? 물병다리님한테는 안 물어볼 거예요. 늦게 오셔가지고. 할 수가 없어, 대답을. 가웃가웃거리는데? 뭔가 좀, 이게 네. 어, 저는 그 5 이하로 이제 고르는 거라서 그 5 이하라고 생각하고 그 얼마 전에 기억들을 이제 소환을 했는데 이걸 느껴보니까 되게 저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었고 그 감정으로 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 다 가득 차서 그 감정이 엄청 크게 느껴지면서 사실은 내가 되게 그 순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고 그 감정들을 좀 억압했구나. 이런 거 별거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약간 대응이나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거를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이런 걸 알게 돼서 감사까진 않지만 알게 돼서 다행이다 정도까지는 가능했던 것 같은데 감사는 조금 약간 이렇게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행이라고 저는 그거를 바꿔서 얘기를 해줬어요. 잘하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큰 감정들을 축소시켜가지고 이렇게 억압해서 느끼고 간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몰입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이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게 크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어렵다기보다 압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레메디를 좀 더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해요.
뭐 레스큐 레메디를 먹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체리 플럼을 먹을 수 있고 그 감정이 조금 더 잦아들어야 돼요. 감사라는 건 정신승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습관적으로 말할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와닿으려면 이 정신승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마지막 부분들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말했잖아. 그거는 용납을 못하겠지만 이라고 일부러 끊어준 거예요. 일부러. 근데 사실 좀 더 부드럽게 하면 용서 안 해도 돼요. 분노하셔도 돼요라고 보통 말을 하는 게 저는 더 많이 해주기는 해요. 이제 같이 하니까 제가 좀 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즉, 그럴 때는 감사를 잠깐 제껴놓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충분하게 알아주고요. 나한테 감사해주세요. 나한테는 감사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사실은 오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10을 버텨준 거잖아요. 그리고 해줄 수 있으면 이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해줘도 돼요. 아, 너가 실제로는 10을 견뎌내고 있는 걸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너 딴에는 나를 배려하고 내가 그 관계라든지 내 생활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감정들을 좀 낮춰서 느끼게 도와줬구나. 내가 몰라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나를 보호해줘서 고마워. 자칫 스쳐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신호를 보내줘서 고마워.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그 순간들을 또 이렇게 항상 버텨주고 견뎌내줘서 정말 고마워. 너도 힘들 텐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기다려주는 것도 고마워. 나한테 많이 고마워. 그러면서 레메디를 드셔주세요. 그러고 나서 기분이 내키면 그래, 네 덕분에, 너님 덕분에 내가 생각보다 많이 참고 있는 걸 알게 되긴 했구나.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항상 그게 불편함이 더 클 때는 나에 대한 감사가 더 많이 필요해요. 나에 대한 미안함과 나에 대한 감사가 더 필요하지, 타인에 대한 감사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좀 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 항상 여러분들 알아서 잘 나눠주셔가지고. 자, 우리 병희 선생님은 이 고민 턱 깨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갸웃갸웃하기도 하고. 저는 되게 가벼운 걸로 해가지고 편안하게. 잘했어요. 가벼운 걸 해서. 음,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왜 제가 왜 5 밑으로 하라고 하냐면, 생각보다 이제 은정님처럼 큰 거를 적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병희쌤처럼 그냥 가볍게 해보시오. 가볍게 하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음, 일단 눈물이 나지 않고요. 음? 그렇죠? 울지 않고 좀 뭐, 안정된 감정 상태로 이 감사를 할 수가 있었고, 음, 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제 감정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왜 그렇게 배려 없이 할까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해서 그게 막 많이 쌓여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어, 좀 더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냐면요. 응, 우리가 예를 들면 더하기 빼기를 꼭 막 5자리, 6자리, 7자리, 8자리로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감정을 해소하는 것도
쉽게 쉽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이거 되게 쉬운데? 이거 되게 별로 안 힘들게 풀리네? 생각보다 만만한데? 괜찮겠는데? 이 생각이 많이 들수록 치유와 변화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만만하게 느껴질까요? 당연히 만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마다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치유와 변화가 좀 쉽다고 느껴질수록 과정을 더 즐겁게 해요. 꼭 치유가 심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병의 선생님 같은 경험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아, 별거 아니네? 되게 가볍네? 아니, 눈물도 안 나. 뭐 왜 꼭 눈물이 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눈물은 치유와 비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 눈물을 흘리는 것에 되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 사실 눈물과 치유는 비례하지 않아요. 사람을 울리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것은 울어야지 편안해지는 이슈가 있죠. 근데 어떤 이슈는 하나도 안 울어도 편안해지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5에서 0으로 만들든 10에서 5로 만들든 안전하고 편안하게 감정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될수록 어떻게 된다? 생각보다 이게 너무 힘들게 이게 치유를 하시는 분들은 하면 좋은데 하는 게 힘들어서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가볍게 해도 된다는 걸 알수록 더 쉽게 해요. 이제 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희 선생님의 경험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뭐 이야기 나눠주고 싶은 거 있나요? 윤정 선생님이나 난영 선생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이었는데, 저도 그냥 뭐, 잠깐 기분이 조금 찝찝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게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나를 안아준다고 했는데, 제 몸에서 등에서 뭐가 막 이렇게 돋아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저를 안고는 있었지만 그때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의 제 등을 계속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뭐 괜찮다, 고맙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눈물도 살짝 좀 나고 이랬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하고 비슷한 또 다른 경우도 생각이 났었고, 그래서, 내가 이게 그때 되게 좀 많이, 마음에 남았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막 그 상대편에게 내 의사를 이렇게 말로 표현했던 게 정말 고마웠다. 용기를 내서 그 의사를 표현해 준 게 너무 고맙다. 아까 전에 그 상대편에게 감사하자는 말씀을 했었는데, 그 상대편에게 감사하는 말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근데 이제 계속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보다는 그때 내가 의사를 표현해 준 나에게 고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지금 그 아이 떠올려 보면은 어때요? 어, 그, 그때 당시에 저는 좀, 음, 막,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저한테 막 간절하게 막 SOS 신호를 보내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안고, 이제 제 등을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뭐 이러니까, 그만큼의 강도는 아닌데 좀 가라앉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간 좀 힘들다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음, 이 작업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과거의 기억들이 알게 모르게 재현되면서 감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신체 반응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반응들을 봤을 때는 그때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되게 높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응용 버전인데요. 자, 지금, 이거 신직이라서 안 되는구나. 자, 그 기억 속에 내가 있잖아요. 기억 속에 나에게
얘가 지금 SOS 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 SOS를 치는 이 감정은 뭘까? 요걸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느끼는 뭐 이제 뭐 레스큐 레메디를 고려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스윗 체스넛이 될 수도 있겠죠. 간절히 뭐 하는 게 스타워 베들렘이 될 수도 있고 뭐 랑로즈가 될 수도 있고 뭐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할 때 신체 반응이 너무 강렬하면 안아주는 것 자체도 지금 뭔가 그 자체가 사실 되게 편안하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이거든요. 그러면 요 레메디를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그걸 떠올리면서. 그리고 먹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에 다 드시는 게 아니라 한 모금 먹고 조금 이제 심호흡하고 또 한 모금 먹고 심호흡하고 한 모금 먹고 심호흡하고 그렇게 레메디를 먹으면서 우리가 EFT 두드려 주는 것처럼 레메디를 먹고 그 텀들을 조금 이렇게 낮춰줘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 나에게 또 말을 건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이 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서드로 10이라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거의 인식이 크게 안 돼요. 5 아니면 3 정도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때 느꼈던 것들이 뭔가 지금 상황적으로 자극이 안 됐을 수는 있지만 상황이 자극이 되면 사실 계속 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 이렇게 연기 같은 걸 피우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들을 한 2, 3 정도 되거나 한 5, 3 미만으로 될 때는 잘 인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평소 때는 인식을 못해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떠오르는데 이걸 떠올리면서 같이 이 연결성 상에 있는 지금 느끼는 걸 찾고 뭐 이거 안 사도 되긴 하지만 찾으면 더 좋겠죠. 찾고 레메디를 먹으면 요거를 떠올렸을 때 이미지나 신체 반응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 얘가 좋아져요. 얘까지. 얘가 현재잖아, 현재. 음. 근데 다만 앞서 보면 이런 사건들이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복됐기 때문에 뭐 하나 가지고 해결된다고 편안해지진 않겠지만 이것에 관련된 것들을 뭐 A2, A-, A2-들을 몇 개씩 떠올려 보면 순차적으로 떠올리면서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해 보면 EFT랑 똑같이 어떻게 돼요? 얘가 같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현재의 내 느낌들이 사라지면서 그와 관련된 행위들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나를 표현하는 것들이 연쇄적으로 쉬워지는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 기억에 대해서 배치플라워를 쓰실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지금 내가 안 느끼는데 인식을 못 하는데 그냥 드립다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하거나 뭔가를 통해서 기억을 좀 회상시키고 느낌이 느껴졌을 때 그때 복용을 하거나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 느꼈던 것이 지금도 느껴지는 게 링크가 되면 그때는 믹싱보트를 만들어서 평소 때도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뤄주시면 훨씬 더 네, 그런 기억들과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 건 숙제로 하지 않기로 해요. 여러분 오늘 한 건 숙제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썼어요. 그냥 편안한 걸로 하세요. 이제 너무 감정적인 것들 해보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런 거는 같이 하는 게 좀 좋아요.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또 제가 중재를 해주거나 아니면 좀 찾아드리면 되니까.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하시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3-1, 2, 3 중에 뭘 하나만 해봐요. 그러니까 뭐 항상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장점은 저는 이런 인간인데 하나를 배우면 우선 그거를 엄청 많이 써봐요. 그래서 이제 뭐 만트라 같은 게 있으면요. 그걸 되게 오래 해요. 어, 보통 뭐 100번은 기본 100번 한 자리에서 100번 하는 건 사실 되게 좀 약간 너무 좀 쉬운 일이고 좀 더 많이 자주 해요. 그래서 우선은 자연스럽게 외워질 때까지 그냥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나올 때까지 보통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컨셉은 뭐냐면 베이직은 베이직대로 완벽하게. 그리고 나면 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베이직이 안 되면 응용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강점은 뭐였냐면 하나만 드립다 막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만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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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해요. 어떤 상황이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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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먹히는 게 있고 안 먹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안 먹히는 것도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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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하잖아요. 100번 안 되면 1000번 하잖아요. 그러면 좀 괜찮아진다? 그러면 뭐를 아냐면 얘가 어디까지 되는지 알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걔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보고 안 되면 내가 잘 이해 못했나? 다른 게 필요하나? 아, 물론 그 접근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를 좀 충분히 해보면 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얘 제가 사실 이제 걔가 되게 좋은가 봐요. 양이가 우리랑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아까 전에도 실습할 때 계속 온몸으로 캡을 나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웠지만 어디를 가든 되게 학습을 잘하는 게 기본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른 기법과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렵게 하지 않고 잘하려면 기초를 되게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한 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예를 들면 만트라 같은 거 하루에 1000번씩 하면 생각보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예전에 사람들이랑 할 수 있다 하루에 할 수 있다 300번 하기 했거든요. 할 수 있다 300번 하면 5분 걸리거든요. 할 수 있다 300번 하면 5분 걸려요. 재봤지 또 열심히. 일주일에 한 개씩 할 수 있더라고. 고맙다 300번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할 수 있다가 300번이 5분인데 그거 꼭 소리 내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한번 뭐 어디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그런 거 비슷하지. 흥미로운 관점도 해보면 뭐 타이머 제놓고 한 5분 해보면 생각이 많이 관점이 이제 바뀌잖아요. 뭐 생각 없이 해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더 느끼면 아 진짜 사실은 단순한 게 짱이다. 단순하게 생각 파워풀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사실 제가 언어를 많이 구사하는 이유는 아, 사람들은 뭔가 그럴싸한 말을 하는 걸 좋아해서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주느라 말이 길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한테 할 때는 길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해보면 짧게 해도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요. 진짜. 그러면 표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요. 보통 초반에서 중반까지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고 적합한 말을 잘하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변화는 말을 잘한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말은 그 사람이 좀 더 변화를 하기에 유리하도록 통찰을 주거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변화를 하는 데는 굉장히 그럴싸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그 단순한 말의 파워를 이해할 때 더 잘 써요.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해봐요. 사실 그래서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숙제는 적당히 알아서 잘 대충 해도 되고 마음껏 속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